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만났는데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래서 뚝 떨어지고 프리마켓에서도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지고요. 주가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보여준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고 악재로 인식이 되어서 와 팔고 도망가야겠다. 예, 이거를 이제 팔고 도망. 솔직히 뭐 그런 심정이죠. 예, 그동안 상승 많이 했고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챙겨가서 일단 팔고 도망가고 이후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파신 거예요. 그런데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적정선에서 예, 진압이 됐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기본 그 구조가요. 이렇게 하락, 약하게 반등, 다시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하락, 약하게 반등, 다시 하락으로 이렇게 갈 뻔했어요. 근데 이런 중요 시점에서 이렇게 차단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쌍바닥의 모양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초반에 이제 올라갔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직선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좀 불안한 감은 있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지지가 됐죠. 예. 이전에 쌍바닥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F대장까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행이죠. 예. 이 공포라는 것은 대중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되는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초기에 그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 큰손, 주포,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개미가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사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갈 때 가서 따라가서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큰 손 주포들은 뭐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차로 비유하면은 앞에 기관차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차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객차가. 그래서 먼저 앞에서 끌고 가는 이 큰손 주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손 주포들이 이번 하락은 여기까지야. 자, 지금부터 상승 시작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큰손 주포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주체다. 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기차처럼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거래량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점이 나타날 때 현상이 이렇게 거래량이 피크를 치고 예, 아니, 피크라기보다도 자 보시면은 이런 고점이 보면은 이제 현상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딱 찌르듯이 계속해서 이제 막 극한으로 이제 치닫아 올라갑니다. 예. 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 바닥은 주가 바닥, 거래량 고점은 주가 고점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평 배열은 정배열인 상태. 예. 왜냐면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다.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두가 다 배에 올라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 배를 또 누가 와서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 이제 수익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의 상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매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 매도해야지 여차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피레침 음봉이 딱 떨어지면서 예, 여기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이 나오는 거죠. 음,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상태를 보면서 시점에 보면은 이게 고점이 될 수가 있을까? 예. 이것을 이제 많이 고민해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 고점이라고 예, 이런 어떤 큰 의미 있는 고점이 아니라 뭐 이 정도 있죠. 뭐 중간 고점. 이 중간에 나오는 고점인데 이게 이제 23년도에 보시면 이제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긴 가는데 이제 거래가 이제 점점 줄어요. 이제 가면서.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 이 중간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이 상승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예, 이 기세로 예, 계속 11선 위에서 계속 상승해서 전고점 막 돌파해서 여기까지 돌파한 후에 조정을 한다. 예,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보면은 그래도 한 번의 중간에 이렇게 한 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갔죠. 예. 근데 지금 여기도 그냥 계속 가면은 뭐 작년처럼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지도 않은 채로 막 그냥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중간에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을 좀 갖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응축해 갖고 나중에 위로 뻗던지 아래로 뻗던지 이제 크게 뻗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왜냐하면 좀 여기서 출발을 한 그 주제 자체가 관세 전쟁의 다소간의 완화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이런 큰 어떤 주제가 있었다. 그러면 좀 이런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 무디스 일이 이렇게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만 더 조금 상승해 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신고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요번 고비를 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해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뭐 450을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린다.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라던가 좀 심하면 뭐 이렇게 떨어지죠. 갔다가 좀 많이 떨어지죠. 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 하락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저가 매수 기회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굉장히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도 이제 하락이 며칠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세력들. 그렇다면 세력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사실 세력들이 이제 언론과 함께 짜고 좀 더 심하게, 그다음에 이제 국채 시장을 흔들면서 좀 더 여기서 좀 떨고 내버리자,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상승 가기 바쁘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떨어뜨렸다가는 개미들이 그걸 눈치채고 저감에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개미들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팔고 1차 수익 실현하고 거기서 한번 떨어뜨리자. 뭐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블랙스완이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힘 빠지는 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힘 빠지는 장. 특별한 악재가 없지만 그냥 왠지 장이 힘이 이제 빠져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 대포 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처음에 힘차게 출발하죠. 대포가, 포탄이 가다가 점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점점 그냥 누가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죠. 이런 이제 포물선 곡선을 그리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것이 이제 그 특별한 악재가 출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상승이 길다 보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여기도 음봉 나왔을 때 뭐 특별한 큰 악재가 터져서 음봉이 그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터져서 나오지 않고 그냥 힘 빠져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뒷반등을 굉장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그 손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확실한 악재가 딱 터지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뒷반등 좀 나오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건 뭐 논외 문제고, 그래서 이 이후에 어쨌든 약간의 뭐 이런 식이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갔다 가는 게 있고, 이제 강할 때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초강세일 때. 그리고 심할 때는 다시 원점까지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건 아닐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무디스 신용강대 사태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만 더 올라가면 좀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요 앞에 며칠 후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